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1월 24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생각보다 시장이 장 막판에 조금씩 힘을 내주었는데 그렇다 보니 꽤나 반등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보통 촬영 시점이 오후 1시쯤에 촬영하다 보니까 그 시점만 하더라도 시장이 참 좋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오후장이 많이 반등이 나오면서 조금은 양호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를 보시면 오늘 0.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정확하게 2시부터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코스닥은 이보다 빠른 11시부터 별다른 조정 없이 가파른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코스닥은 0.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선방을 했네요.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오늘 지수가 조금의 반등을 보여주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피 상위 종목들도 부진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동안 조금 눌렸었던 NFT 관련주들 장 후반에 조금씩 강세 모습이 이어졌고 또 진단키트 관련주, 2차원지 소재까지 이런 업종들 내에서 오늘은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을 살펴보면 먼저 코스피. 자, 코스피는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만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어제하고 굉장히 흡사한 흐름이네요. 자,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개인만 나홀로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수급을 제가 꾸준히 살펴봤는데 코스피하고 코스닥 오전장부터 계속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후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매수세가 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후장부터 기관의 순매수가 받쳐주면서 코스피보다는 강한 반등이 나왔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4거래일 만에 하락이 나왔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수는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반도체가 조금 쉬어갔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의 수급은 여전히 계속 들어오고 있고 시장이 조금만 맑아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은 철저하게 외국인의 수급을 꾸준히 지켜보세요. 조금은 직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무리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건 기관이 많이 매수했건 절대로 이 두 종목은 상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은 외국인의 수급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형주 내에서 카카오를 살펴보면 오늘 카카오는 어제하고 동일한 가격에 마무리가 되었죠. 그런데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이 조금 많이 빠졌네요. 자, 그리고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이 나고 있는 삼성 SDI 비록 4거래일 동안 약세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기관의 수급이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기관은 전체적으로 코스피에서 수급이 좋지 못한 만큼 기관의 수급이 조금만 개선이 된다면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잖아요. 또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삼성 SDI는 기관의 순매도가 줄어드는지 이 부분을 꾸준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크래프톤, SK, 위메이드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을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되었네요. 그리고 기관. 자, 기관은 카카오페이, 다날, SKC, ST팜, PI첨단소재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을 올렸습니다. 확실히 카카오페이도 저점을 딛고 조금씩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도 국내 증시가 굉장히 부진했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해외 증시와 커플링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우리나라 개인적인 문제로서 부진한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 특히 오전장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들 직감은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잠깐 글로벌 증시의 흐름 살펴볼게요. 먼저 S&P 500은 0.17%의 상승으로 마무리되었고 그리고 나스닥은 0.5%의 하락으로 마감되었지만 그래도 밑에 꼬리를 달고 저점에서 한 1% 정도 상승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도 막판에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던 만큼 그렇게 시장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0.55%의 상승이 나오면서 일단 미국 3대 주스의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살펴봐도 중국 상해지수가 0.1%, 그리고 대만은 0.2%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일본이 눈에 띄게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일본 시장을 제외하고는 오늘 크게 낙폭이 나온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약세의 흐름이 이어졌던 것은 단지 국내만의 문제가 좀 컸었다고 생각이 되고 다들 직감을 하셨겠지만 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4,000명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다 확진자 발생이라는 좋지 못한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참 이게 저도 신기한 게 예전부터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백신 접종률이 70% 혹은 80%, 그 이상을 올라가게 된다면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될 것이고 확진자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접종률이 80%를 넘은 상황에서 확진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줄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동안 2,000명, 3,000명 대는 간헐적으로 보여주었던 숫자였다면 이 4,000명, 처음으로 돌파한 수치요. 이런 부분이 하나의 시장의 충격으로 다가왔던 주된 이유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종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하나의 업종을 뽑아본다면 저는 지금 이 기사와 관련된 코로나 관련주들, 오늘 오랜만에 그쪽이 많은 수급이 몰렸었고 관련 종목도 꽤나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코로나 관련주를 세 가지 섹터로 구분했는데 첫 번째는 진단키트 관련주, 두 번째는 음압병실 관련주, 그리고 세 번째는 원격진료 관련주, 이렇게 세 가지 섹터로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이 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진단키트 관련주가 가장 독보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시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촬영하는 시점에 11%의 상승이 나고 있고 랩지노믹스도 8.8%, 휴마시스도 7%, 물론 고점 대비 조금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일단 시젠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시젠의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주가는 계속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5만원 밑에까지 굉장히 주가가 많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바닥에서 크게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고 물론 종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4,000명을 돌파했고 바닥에서 많은 거래량과 함께 주가도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런 주변 현상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는 저는 진단키트 관련주는 장기 투자하기에는 다소 부적합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은 단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종과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수가 계속 줄지 않고 또 지금보다 또 많아지게 되고 다시 한번 거리두기를 강화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시세를 한 번 더 분출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만큼 진단키트 쪽이랑 음압병실 그리고 원격진료 이쪽은 단기적으로 조금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번 여러가지 다각도를 한번 고려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제가 그래도 한번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에 대해서 첫 번째가 코로나 관련주, 그리고 두 번째는 5G 관련주. 최근에 5G 관련주가 바닥에서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차전지 소재 기업들. 한동안 조금은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오늘은 생각보다 시장 흐름과 다르게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자, 일단 5G 관련주를 두 번째로 살펴보면 자, KMW도 지금 4%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솔리드도 7.8%, RFHIC 이 종목도 7%, 그리고 에스테크도 1%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위에 꼬리를 많이 달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은 빠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자, 그런데 오늘은 이런 기사가 한 가지 있더라고요. 메타버스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5G 인프라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된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런 기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5G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통적인 메타버스 관련주와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 특히 이번 주만큼은 전통적인 메타버스 관련주보다는 조금 더 연계된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분한 폴더를 한번 보시면 대부분의 5G 관련주가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구분했었던 2차전지 관련주들, 물론 대형주는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주전자재료, 일진머티리얼즈, SKC
솔루스 첨단 소재, 그리고 LNF 첨보, 이런 종목들은 3% 이상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관련주, 5G 관련주,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이쪽에 많은 수급들이 몰렸었고, 자, 그리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체적으로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을 살펴보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최소한 2번 이상은 계속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으로서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2차전지 소재 쪽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정말 단골 업종으로서 계속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으로 떠오르고 있고, 또 5G 관련주, 이쪽도 처음으로 지난주에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한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말씀드리면 제가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코로나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늘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백신 접종률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4,000명을 돌파했고, 또 시즌을 중심으로 주가도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바닥에서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추후에도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으로서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흐름이 참 좋지 못한데 그래도 매일매일 항상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을 떠오르는 만큼 이 돈의 흐름을 한번 같이 관찰해 보시고요. 항상 어디로 돈이 몰리는지 그걸 정말 면밀히 관찰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비교적 장기 투자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런 거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투자 같은 경우에 어쨌든 업황이 조금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구간을 활용해서 물량을 모아갈 수가 있다면, 반면에 수급과 재료를 이용해서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까지 이런 단기 투자를 할 때는 철저하게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을 계속 면밀하게 관찰해 보시고요. 시장이 좋지 못해도 투자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발굴해보는 전략을 취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시장이 오전장에 비해서 오후장으로 갈수록 많이 반등을 해주었고, 이런 부분이 내일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아요. 다들 시장이 좋지 못하더라도 언제나 화이팅 하시면서 목표했던 성과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